불안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정영돈 씨가 갑작스럽게 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셨어요. 그 이유가 본인에게 불안장애가 있어서다. 그렇죠. 이렇게 혼자만 끙끙 앓고 숨겨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불안장애가 과연 뭐길래 정영돈 씨가 이렇게 방송을 하차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개개인마다 또 하나씩의 불안 같은 거는 있잖아요. 김일중 씨 있어요? 약간 미비하긴 한데 그 환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동그라미 여러 개 이렇게 막 있으면은 그게 약간 징그러운 거죠. 네. 소문이 쫙 끼치면서 네.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맞아.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수표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겠네 그러면? 동그라미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또. 역시 경제학자라서. 네. 우리 저 김나영 요원은 네. 대중들이 많으면 좀 무서워진다는 공포증.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제가 동상 공포증이 있어요. 동상이요? 이순신 장군 동상 이렇게 동상 뭐 이런 거. 네. 동상을 보면 전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동상이 움직일 것 같아요. 동상이 저한테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여기 투샷 잡아주시면 지금 약간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가 동상 공포증이 있습니다, 선생님. 상담 받아보세요. 저 괜찮아요? 공포증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걸 만나면 어떻게 해볼 도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정말 남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거에도 포비아라 그러죠. 포비아. 네, 이렇게 갈 수 있죠. 뭐 그래가지고 뭐 단추 공포증, 긴 단어 공포증, 귀뚜라미 공포증, 휴대전화 배터리 3% 남았다. 뭐 정말 하기도 싫어요. 스마트폰 부재 공포증. 뭐 맞아, 이런 맞아, 것들. 맞아. 근데 되게 궁금한 게 공포랑 불안이랑 다르잖아요. 공포는 무서워하는 거고 불안은 불안한 거고. 차이가 뭐죠? 공포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죠. 공포 영화에서 괴물이 나왔어요. 느끼는 건 공포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안은 뭐냐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나올까?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상자에 손을 집어 넣으실 때 뭔가가 예측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불안해. 네,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건 불안이고요. 그다음에 넣고 만약에 이게 뭐지라고 놀랐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니까 네, 그거는 공포죠. 그렇다면 이제 먼저 우리는 왜 불안을 느끼는지 이거부터 좀 차근차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불안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지워드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지워드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단어만 챙기면은 아는 척도 척척, 대화도 술술. 시적 허용을 채우고 품격이 올라갈 지워드 지금 나갑니다. 네. 가바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가봐 이런 말고. 가바? 네, 가바. GABA. 라반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머리인데 이 사람은 뉴런이 6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안이 싹 엄습해 옵니다. 예. 그럼 제가 옆에 있는 뉴런한테 뭘 하나 줘요. 그게 바로 가바예요. 그게 바로 신경전달물이죠. 가바. 불안할 때 나오는 뭐 신경전달 물질. 그러면 또 이 뉴런이 다음 뉴런한테 또 줘요. 전달. 나도 불안해. 예, 예, 나도 불안한가 봐. 네. 그래 이렇게. 불안한가 봐. 불안한가 봐. 다 불안해. 많이 불안하면은 여러 뉴런들이 저한테 한꺼번에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바가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가 이 사람의 불안과 상관이 관련이 있는데 이 가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약품이나 아니면은 그 가바가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요거 보면 요건 불안과 관련돼 있다.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가바가 써 있는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해요. 그렇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는 거는 어느 뉴런도 나한테 가바라든지 뭔가를 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 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불안은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늘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네.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불안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네. 예. 그래서 늘 내 안에 너 있다. 오늘 주제 제목이 그거군요. 불안. 가바가 그냥 여기 그냥. 가바가 그냥 북쪽 그냥. 내 안에 가바 있다.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네, 머리 쪽으로. 네.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불안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대신 겁장이가 불안의 대체 용어가 된 겁쟁이가? 거죠. 예, 불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리스에서 뭐가 되냐면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쟁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마녀, 마법사, 초자연적인 것들에 의지를 해서 내가 불안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겁을 지녔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는 뭔가 기제를 찾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한 명 불안하다고 해서 겁쟁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불안함을 안고 사니까. 근데 과거에는
불안 자체를 느끼는 거가 그냥 겁쟁이가 그렇죠. 바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어떤 가치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게 불안한 사회일수록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불안하면 계속 어떻게 되나요?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죠.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주는 정보를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아, 작년에 왜 그 공포 영화가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한동안 그 공포나 네. 스릴러물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그러네. 뭐 검은 사제들이나 사제들, 뭐 무슨 손님, 그런 무섭니다, 막 이런 거. 맞아 계속 나왔어요. 네. 분기별로. 네. 그럼 불안할 때 확실히 공포 영화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건가요? 불안하면은 사람이 공포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이 제일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나만 불안한 건 아니겠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공포 영화를 보면 나랑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한마음 한뜻으로 네, 불안했다가 공포 느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포 영화 보면서 실은 이러고 보는 편이에요. 약간 예, 약간 이렇게 보는데 옆에 보면 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 나만 무서운 거 아니구나. 뭐 이런 그 위안되잖아요. 위안이 좀 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불안을 공유하려 한다. 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어쨌든 안고 가야 되는 생존 본능이자 예, 그런 것이라면 과연 불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불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안을 없앤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제 불안이랑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불안도 결국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생각을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긴장 풀어. 불안해하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생각으로 또 다른 지금 더 큰 생각을 이겨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은 뭘로 이기느냐? 생각을 다른 전달 매체로 옮기는 행동으로 예, 이거를 갖다가 잘 타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는 쓴다거나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쓰면 어쨌든 내 생각이 스피드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글은 어쨌든 생각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나아지거든요. 그 매일 하면 그게 일기죠. 그렇네요. 그 저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예. 불안 장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불안증을 앓았다 그랬는데 그 많이 쓰면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불안을 놓고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글을 썼고 우리 김나영 씨는 이제 공진단을 네, 형 진짜. 공진단을 썼고 아 그 차이가 이제 있네요. 네. 불안감의 해소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글을 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역사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일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난중일기.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일기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중에 썼던 일기라서 이름을 난중일기로 이제 내게 되는데 그 일기 속에 보면은 상당한 불안감들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량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군인들한테 9천 명, 10,000명, 2만 명에 이르는 식량 현실적인 그렇죠. 긴장감. 그러니까 이제 그 긴장감이나 그 불안감을 거기에 쓰면서 사실 이제 둔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중간중간에 메모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기를 써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안하고 뭐 내일 무슨 녹화가 있으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나 네. 내가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해 놓는 거죠. 대안을. 그런 메모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노진 씨 대본에 뭐 많이 쓰셨어요. 그러네. 근데 이거 왜 안 해요? 다? 이거 진짜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 왜 안 하세요? 제가 이거 하려고 나영 씨도 패션 메모나 스케치 일러스트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생각을 정리하시거나 네. 이거 안 해요. 않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헛된 생각으로 이제 1시간을 버렸어요. 헛된 걱정. 아 이거 어젯밤에 써보신 거예요?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 오늘 이렇게 젠틀맨 리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야 긴장하지 마. 이건 전혀 도움이 안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고 망쳐도 돼! 막 이런 거 어때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 엄마가 날 포기했나 봐. 진짜 망치니까 진짜 망치냐 이러면서 집에서 내놨나 싶기도 하고 더 불안해지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불안한 사람을 우리가 좀 북돋아주고 좀 다독일 수 있을까요? 예. 생각을 멈추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불안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불안이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불안한 상태에서 일이 초반부가 그르쳐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왜 훌륭한 감독들이
야, 일이 이렇게 잘못되면 무조건 그 다음에 요걸 해. 그 다음에 뭐가 막히면 그 다음부터 요걸 시작해봐. 요거 하나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정보를 많이 안 주는 겁니다. 미신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 대표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무 뜻도 없는데도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부적이에요. 부적이에요. 네. 빨갛게 이렇게. 부적 동그라미는 딱 그려놓고 부적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적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구체적인 걸 지닌 것만으로도 내 불안을 상당 부분 넌 여기까지만 일을 해. 라고 진정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 부적 꽤 많이 팔리겠는데요, 방송 네. 나가면. 이 방송 끝나고 공진단 많이 팔리고. 체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방송하다가 뭔가 불안하면 서로를 이렇게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쳐다보고. 예. 난 자기 보면은 되게 의지가 돼요. 아 그래요? 어제도 내가 불안해서 전화했었던 거거든요. 맞아. 녹화 전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저희 서로 이렇게 좀 많이 의지해요. 이래야지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위트를 더해주는 시간 김일중 임혜진의 프로 바사 미돈도 내돈 딘돈 천상의 가수 아니에요? 미성이라 부르는 루치아노 가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도 피하지 못한 불안 장애가 있었으니 바로 무대 공포증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테너인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가슴에 구부러진 못을 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구부러진 못을 왜요? 이탈리아에서는 뿔로 만든 피리가 악마를 쫓는다고 믿는데 구부러진 못이 이 뿔 피리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바로티가 공연을 하면 지배인들은 무대 통로에다가 일부러 못을 떨어뜨려 놓기도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구부러진 못이 행운의 상징이었던 거네요. 일중 씨 네. 이렇게 구부러진 못이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다 가져요. 야 이탈리아에서 행운의 상징이라는 네, 구부러진 못. 전 필요 없습니다. 왜? 뭐야 나 못 가졌다고 무시하는 거야? 철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아 이거 봐. 못 봐주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지런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서양에서는요 이 앞니가 벌어져야지 재물이 술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반대네요. 오. 섹시 아이콘 마돈나는요 벌어진 앞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유명 패션 잡지 표지 모델이었을 때 자신의 벌어진 앞니를 잡지사에서 가지런하게 수정한 걸 보고 격분한 나머지 마돈나가 한 말. 내 벌어진 앞니를 돌려줘! 영어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영어로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예. 빠라바 빠라바 빠밤 빠밤. 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3에 행운의 징표가 등장한다는데요. 예. 비밀의 무기를 뜻하는 암호는 무엇? I know where the rabbit's foot is. The rabbit's foot is. 바로 레비스 풋! 레비스 풋! 예. 토끼발이죠. 중국 유럽 쪽에서는 토끼발이 행운을 상징한다죠. 진짜 토끼발이 아니겠죠? 토끼 인형. 그쵸? 기원전 600년경 켈트족의 토끼 사냥 성년식 풍습에서 유래됐다는데요. 고대인들은 다산성을 숭배했는데 토끼는 다산의 상징인 거죠. 그런 이유로 토끼발은 행운을 뜻하게 됐습니다. 저런 자료는 어디서 찾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토끼발. 아 오그라들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